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즌 2.5의 진행을 맡은 김지용입니다. 오랜만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아마 또 너무 오랜만이라고 해서 저한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변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께 지난 에피소드를 전달드린 이후에 디자인 스펙트럼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디자인 스펙트럼과 디자인 테이블에 많은 컨텐츠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의 상황에 따라서 컨텐츠에 대한 발행 같은 것들이 꽤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제가 그 사이에 새로운 회사 중에 하나 조인한 것들이 있어서 처음에 팀빌딩 및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느라고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새로 조인한 회사들에서의 많은 준비들이 끝나서 디자인 스펙트럼의 활동들 그리고 디자인 테이블의 활동들 역시 이제 다시 정기적으로 찾아뵐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뤄진 점에 있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고,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역시 함께 전달드립니다. 오늘 디자인 테이블의 시즌 2.5 8번째 에피소드는 디자이너들의 지식적인 어려움들을 함께 해결한다는 것에 대해서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실 라이트하우스의 김세연 그리고 강민지 디자이너님을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약간 떨리세요? 좀 떨리는데 그래도 뭔가 말을 이렇게 시작하니까 네. 좀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저도요. 알겠습니다. 먼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분 개인적인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라이트하우스의 김세연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트하우스의 강민지 디자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두 분께서 이제 함께 하시는 라이트하우스에 대한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마치 등대처럼 이제 사용자에게 알맞은 길을 비춰주는 팀 라이트하우스입니다. 넓고 어두운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가 영어로 라이트하우스인데요. 앞에 불을 의미하는 라이트를 라이트, 오른의 의미를 넣어서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이런 핵심 가치들을 사용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게 약간 그 라이트라는 말을 중의적으로 두 개를 다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으시는 분께서는 근데 라이트하우스가 이제 그런 뜻도 중요한데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먼저 저희가 진행한 대표 텀블벅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텀블벅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UX, UI를 배우는 데 앞서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배우기 쉬울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리면서 배우는 툴키트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앱을 설계하는 과정 중에 여러 과정이 있지만 거기서 저희는 와이어프레임 단계를 좀 더 중점적으로 풀이를 하면서 나오는 키트입니다. 이제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 기반으로 하는 DP 그리드를 가지고 포스트잇도 만들고, 이제 저희가 아이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구현할 수 있을까 해서 모형자도 만들게 되고, 저희가 이제 제스처를 항상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스티커를 제작하게 되고, 이걸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이용 설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이제 실무를 익히는 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공부 같았던 지식을 좀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었을까,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초점으로 제품을 풀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서 올라온 게 지금 현재 텀블벅의 그리면서 배우는 UX UI 툴키트라는 제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들으시는 분들께 좀 더 이제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디자인 스펙트럼의 이제 활동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여러 디자이너분들의 레퍼런스나 이제 활동들을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주목하고 있는 이제 여러 사이트 중에 뭐 비엔스도 있고 뭐 드리블이나 아니면 텀블벅이나 활동할 수 있는 스테이지들을 찾아보는데, 그때 텀블벅에서 그리면서 배우는 UX UI 툴키트라는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디자인 시스템에도 관심이 많고 프로세스에도 관심이 많은데 디지털 환경에서 벌어지는 UX, UI에 대한 툴킷을 이제 아날로그로 풀어나가는 팀이 계셔서 어떤 분들이시지 하고 너무 궁금했었고, 제가 먼저 두 분께 연락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알아보니 충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소개를 간략히 드렸으니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계신 텀블벅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소개할 때 말씀 주셨던 그 해당 텀블벅 프로젝트를 왜 진행하게 되셨는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자세하게 먼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프로젝트는 그 실무 UX UI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프로젝트예요. 이제 학교에서 UX UI 관련 수업을 듣는데 이제 이런 디자이너, UX UI 디자이너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머터리얼 디자인 그리고 DP 단위 등을 습득하는 게 되게 지루한 공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저희 말고도 다른 디자이너 친구들도 보니까 이게 수능 공부하듯이 UX UI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DP 계산 방법도 이해해야 되고 이제 용어 같은 것들도 외워야 하고 이때 저희를 위해서 그리고 또 저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예비 신입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실무 UX UI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와이어프레임 스케치 도구 키트가 나온다면 뭔가 재밌을 것 같다. 그리고 뭔가 되게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드나 제스처나 아이콘 등등 이런 좀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시킬 수 있는 제품들이 되게 뭔가 많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신나서 막 아이디어를 쏟기 시작했고 제스처는 무조건 스티커로 하자, 그리드에 권장 마진값을 넣자 등등 되게 즐겁게 여러 번 토론을 하고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만들게 되었던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디자인 테이블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뭐 주니어 디자이너거나 뭐 학생분들이시거나 시니어 디자이너 이렇게 계신데 필드에 들어와서 이런 지식을 익히게 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학생분들께서 처음에 지식을 딱 공부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꽤 상황적으로 난이도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보통 UX, UI 수업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이론이나 와이어프레임을 어떤 식으로 가르치는지도 조금 여쭤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UX, UI 먼저 머티리얼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필수적으로 그 사이트를 이제 정독을 하면서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제를 정하고 협업에 이제 팀이 짜여지면은 팀원들과 함께 이제 그 일반 포스트잇으로 러프하게 이제 스케치를 그려가면서 아이디어를 토론하면서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완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그 과정에서 DP 그리드 관해서 이제 공식 같은 것도 배우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시험? 네. 쪽지 시험 보듯이 약간 시험 보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UX UI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과다 보니까 좀 더 그런 게 포커스 되어 있고 우리가 정말 UX UI라고 해도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를 UX UI로 지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기반에 대한 거를 학교에서 알려주지는 않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산업 디자인 학과인데 UX 디자인이라는 거는 배우나 그거에 대한 UI 관련된 거는 스스로 알아서 서칭을 하면서 배우기도 하고 네. 이제 예를 들면 과제에 이 제품과 접목하는 IoT 제품이면 그 관련된 어플을 이제 제품으로 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떻게 시작을 하며 어떤 플로우를 거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구성이 나왔는지에선 자세히 배우지 않고 그 컨셉적인 거를 UI를 어떻게 표현했냐 수준으로 배우기 때문에 이제 저의 생각에는 그 학과가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커리큘럼을 했냐에 따라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듣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학교마다 가르치는 방식이 좀 다르고 그렇죠. 특히나 교수님이 어떤 교수님인지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무에 나중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인필드로 들어왔을 때 어쩔 수 없는 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응하는 시점에서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오롯이 쓸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다 배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뭔가 지금 요번에 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관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들었던 피드백 중에 이 키트가 이제 딱 신입 사원이 들어왔을 때 뭔가 교육용으로 굉장히 적합할 것 같다라고 저희께 많이 피드백을 주셨던 전문 UX, UI 실제 필드 디자이너님께서도 그런 피드백을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학생 관점으로 생각했는데 예비 신입 디자이너 쪽으로 좀 더 포커스를 맞추면은 이 타겟이 적합하게 될 것 같다 하면서 좀 더 발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텀블벅에서 그 그리면서 배우는 UX UI 툴키트라는 걸 검색을 하시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실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처음에 검토를 하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사실 디자이너들이 기본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혹은 기본기가 있더라도 그것을 단단하게 위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뭐 구글 마테리얼 디자인이나 아니면 애플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다시 보면서 마치 학습하듯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즉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재미가 없이 네. 무슨 우리가 수학책 앞만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데 두 분께서 굉장히 물성을 가진 프로젝트로 재밌게 풀어나가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텀블벅 프로젝트로 그걸 처음에 접했는데 이분들이 왜 이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그 중에서도 텀블벅을 골라서 진행을 하셨는지 그 이유도 같이 궁금해졌었어요. 네. 혹시 처음에 어떤 선택지가 있었고 왜 텀블벅을 골라서 진행하셨는지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저희의 1차 목표가 이제 무조건 펀딩을 해보자였어요. 근데 이제 펀딩 플랫폼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텀블벅이나 뭐 와디즈라든지 그리고 크라우디라든지. 근데 저희 주변에 디자이너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진행하는 텀블벅 프로젝트를 몇 번 후원해본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되게 낯설지 않은 플랫폼이었어요. 그중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이 펀딩을 준비하면서 이제 그래도 낯설지 않다고 해서 바로 이제 또 진행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러 플랫폼을 서칭해보면서 비교를 해봤는데 전부 다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뭔가 이런 창조적인 프로젝트 좀 더 디자이너가 타겟으로 초점이 맞춰진 그런 텀블벅의 특성상 저희 프로젝트와 가장 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텀블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실제로 아직 이 제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웹페이지를 못 보셨기 때문에 그 제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로 진행하신 그 그리면서 배우는 UX UI 툴키트 프로젝트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구성품들도 되게 많았고 이 구성품들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께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이제 만들자고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떤 점에 제일 중점을 두셨고 그리고 왜 이런 구성품들로 만들게 되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제품은 총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로 포스트잇, 와이어프레임 포스트잇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와이어프레임 포스트잇은 저희가 이제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 러프하게 아이디에이션을 할 때 실제로 포스트잇을 많이 벽에 붙였다 떼면서 주변 디자이너 팀원들과 확인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랬을 때 좀 더 손쉽게 실제 핸드폰 사이즈에서 스케치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러프하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차별점을 둔 게 되게 그 공부처럼 느껴지는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에 그런 여러 권장하는 값들이 있는데 스테이터스 바는 뭐 24dp로 그려야 된다라든지 또는 양옆에 마진이 보통 일반적으로 16dp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 되게 하나하나 인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이거 유튜브에서 봤는데 몇이었더라? 이러면서 다시 유튜브 들어가서 보게 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간단하게 점선으로라도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그리는 중에 무의식 중에 이 점선 뭐지? 여기는 이런 마진값이 보통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이제 DP 그리드를 기반으로 하는 머티리얼 디자인 가이드에 그런 지식들이 있는 와이어프레임 포스트잇이 탄생하게 되었고 가장 최신으로 나온 삼성 갤럭시 S21을 모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포스트잇을 쉽게 붙였다 하면서 이용 흐름을 볼 수 있는 와이어프레임 맵이 있어요. 이제
가장 전체적으로 볼 때 중요한 게 핸드폰 스크린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이제 어떻게 넘어가야 하고 이 스크린 다음에는 이 스크린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세트 포스트잇으로 이용 설계 지도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구성품 중에 DP 아이콘자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정말 얘가 시안이 제일 많이 바뀌었던 제품 중 하나거든요. 이건 자예요, 자? 네, 자인데 이제 빵빵자처럼 그 도안을 그릴 수 있는데 네. 그거는 보통 동그라미가 있고 세모 이렇게 간단한데 이거를 다 저희가 가장 자주 쓸 것 같은 아이콘을 자문을 구한 뒤 그거를 디자이너 교수님께서 뽑아주시고 그걸로들 구성한 아이콘들입니다. 예를 들어 뭐 홈이나 뭐 메뉴 이런 네, 것처럼. 이런 것처럼 가장 저희가 많은 것을 담으려고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물성 특성상 아크릴 특성상 재현이 안 되는 것도 있었고요. 예, 예. 이제 다양한 시도 끝에 시안이 계속 바뀌고 그 중에서 이제 최종으로 된 제품이에요. 이렇게 자 모양 단위가 있는 DP 단위가 있는 자가 없더라고요. 네. 되게 시안을 많이 하면서 누구나 가지고 싶은 느낌의 귀여운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면서 계속 디자인이 바뀌었던 제품에서 최종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듣기 때문에 보실 수가 없겠지만 저는 지금 녹음하는 현장에 그 실제 제품을 가져오셨거든요. 한번 잠깐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이게 약간 처음에는 디자이너 분들이 쓰시니까 네. 조금 더 멋있고 이런 걸 초점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점점점 타겟을 배우시는 분, 좀 학생분들 아니면 예비분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귀엽고 약간 그 학생들에 맞춰서 계속 디자인이 바뀌어서 최종으로 저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옆에 숫자로 단위가 표시되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또 일반 센치가 아니라 DP 단위여서 오직 이 포스트잇이랑만 연동이 가능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아마 저희가 지금 팟캐스트 플랫폼에 올리는 거 말고 유튜브에도 그냥 같이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시각적인 자료를 함께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자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제일 많이 쓰는 제너럴 컴포넌트들 뭐 백이나 이제 add, 뭐 remove close, more, 뭐 setting, profile 막 이런 식으로 진짜 자주 쓰는 애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서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아웃풋이. 네, 그죠.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제스처 스티커가 있는데요. 가장 조금 얘기하면서 논의했던 게 어떻게 하면 내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게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할까. 사실 스케치를 많이 하면 이게 뭐 있고 이런 거는 되는데 제스처만큼은 조금 전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네. 저희가 디자인할 때 이거 그때 내가 알려줬잖아. 옆으로 이거 클릭 아니고 옆으로 했을 때 이게 나온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비대면이기도 할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좀 소통하는 게 한눈에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희가 이것도 모형자로 되어 있는 제품을 보고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풀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저희 둘이 고민했을 때 스티커는 투명 재질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반짝거리잖아요. 예. 오히려 그게 좀 더 눈에 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 그리고 스티커를 붙였을 때 오히려 그 명시성이 뚜렷하고 그걸 또 맵에다가 붙이면 이걸 뭘 클릭했을 때 어느 화면으로 가고 뭘 했을 때 어느 화면을 가고 이게 좀 더 자세히 보이다 보니 스티커라는 재질을 선택하게 되었고 거기 중에서도 저희가 좀 더 자주 쓰이는 거가 뭔지 또 자문을 구하고 거기서 후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거 여러 개를 조합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걔도 지금 있나요? 네. 우와. 이것도 굉장히 귀여워요. 와, 그러니까 이게 제스처 스티커가 그러니까 탭, 더블 탭, 뭐 롱 탭, 플립, 와 이게 다 돼 있군요. 네. 그거 색상도 저희가 한 4가지 뽑고 나중에 2가지로 줄이고 최종이 저렇게 됐는데 네, 저것도 색상 뽑는데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투표를 통해서 저희가 소비자들이 어떤 걸 좀 더 끌려 하시는지 네. 좀 들어보니까 파랑색이 이제 붙였을 때 잘 어우러진다라는 피드백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파랑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래서 저 색깔이랑 이제 다 나온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이후에 저희가 지금 2가지가 더 남았네요. 네. 네. 이제
또 이거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얘를 담을 곳도 없고 이걸 스케치를 보니까 프로젝트마다 다 꼬여 있더라고요. 네. 다시 돌아볼 때가 가끔 한 번씩 있는데 이게 뭔가 좀 정리 잘 되고 내가 썼던 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왜 그런 사고를 했는지 되돌아볼 때가 가끔 있는데 그거를 담고 뭔가 보관하고 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럼 저희가 이거를 좀 패키지성 맞게 스케치 폴더를 하나 만들자를 진행을 해서 스케치 폴더가 나왔고 그걸 담는 거랑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칸까지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아, 스케치 폴더라는 건 지금 말씀 앞에 주셨던 뭐 포스트잇이랑 이 모든 구성품들이 잘 들어갈 수 있는 패키징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타겟이 예비 신입 디자이너다 보니까 네. 지금 나왔던 이런 모든 지식들을 좀 종합해서 손쉽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가이드북이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DP 단위를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손쉽게 풀어내고 또 이런 제품들에 대한 설명이 간단하게 담겨 있는 그런 가이드북까지 총 6가지로 저희 키트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거를 뭐 수령하거나 즉 이제 후원하는 분들이 주니어 디자이너 분들이나 아니면 학생분들일 거니까 네.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최대한 그분들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네.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이것도 저희가 조금 매수랑 이런 거 고민했을 때 네. 한 프로젝트당 한 15장 이상 쓰는 것 같더라고요. 10장? 그래, 왜냐면 이게 또 작은 프로젝트냐 큰 프로젝트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죠. 다른데, 네. 그거 기준으로 2개에서 3개 이상은 무조건 할 수 있게 저희가 구성하자 해서 와이어프레임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50매 정도 넉넉하게 잡고 이것도 맵 프로젝트도 30 그리고 이 제스처 스티커 같은 경우도 7장 넉넉하게 해서 최대한 구성품을 풍부하게 할 수 있게 신경 썼던 부분도 그 프로젝트를 좀 더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었어요. 약간 이걸 실제로 이걸 어떻게 쓸지까지 이제 아무래도 생각을 하면서 네. 어떻게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날 신경을 쓰셔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네요. 저는 이제 녹음 현장에서 실제로 물성이 있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봤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실제 나온 결과물들을 보니까 제작하면서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물성이 있는 뭐 자도 그렇고 포스트잇도 나머지 다 그런데 그러니까 물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실제로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이 어떠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굉장히 생각보다 네. 저희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네. 다 문제없이 제작하려면 이 제품 하나하나의 공정 과정을 조금 더 이해를 해야 저희도 그쪽이 원하는 부분을 좀 더 수정해서 드리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공정 관점에서 이 제품을 보면 포스트잇, 아크릴, 그리고 스티커, 종이 재질 파일, 그리고 중철 제본 해서 총 5가지예요. 네. 공정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발전시키려면은 제본은 이래서 여기 부분은 해야 하고 이거 아크릴 하는 거는 공정에서 뭐 어떤 공정 저쪽 공정이 있는데 예를 들면 CNC가 있거나 네네. 아니면 레이저 가공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거를 저희가 다 판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알면서도 어려운 네. 알고 있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거를 문제없이 하려니까 조금 어려웠어요. 여기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예요? 라고 만약에 질문하시냐면 저희는 아크릴자라고 아크릴?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아이콘들이 너무 작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를 공장 측에서 제작이 안 된다고 한 경우가 저희가 아크릴잘만 한 20군데 정도 와. 공장에서 문의했는데 된다 한 곳이 2-3군데 그게 또 재질마다 다른데 예. 2-3군데 하거나 아니면 아예 답장이 안 오시거나 그래서 그게 조금 더 힘들었고 두 번째로는 소재 선택을 진짜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희가. 네네. 이게 다양하게 선택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는 금속 소재, 스테인리스나 알루미늄 쪽이 있었고 투명색으로 투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플라스틱 소재인 아크릴 혹은 뭐 PC, PE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재질에 따라 느낌도 다르고 소재마다 가공법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견적의 그 격차도 너무 커지더라고요.
저희가 그래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가장 현명한 게 뭔가 이걸 좀 결정하는데 어려웠거든요. 이제 초반에 디자이너분이 쓰시니까 미관상 고급지고 뭔가 되게 이 속된 말로 간지가 나는 제품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그러면 알루미늄 해서 후가공을 하면 되게 멋있거든요. 저희가 그것도 시제품으로 해봤어요. 예. 그거를 이제 1차로 한번 뽑아서 봤는데 저희 타겟이 점점점 학생, 예비 분들, 배우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워크샵도 가보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피드백을 받아보니 투명하면 오히려 그릴 때 좀 더 잘 배워질 것 같고 그 아래에 있는 게 보이니까 그릴 때도 편할 것 같다 라는 그 학생분들과 예비 디자이너 분들의 피드백을 듣고 그러면 저희가 플라스틱 소재의 장단점 비교한 후 그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가장 얻은 게 뭐냐 했을 때 저희는 아크릴이 그때 당시 맞았다고 판단을 해서 이거의 사용성을 한 7, 8번 테스트 또 하고 시제품 2차 뽑고 최종으로 이제 도안 수정해서 보내드렸던 제품이에요. 듣기만 했는데 너무 빡세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외에도 모든 제품이 정말 많이 샘플을 뽑아보고 많이 이렇게 바뀌고 그랬었는데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원래는 갤럭시 S20을 모델로 제작이 되었다가 저희가 이제 샘플을 만드는 과정 중에 신폰이 나온 거예요. 갤럭시 S21이 출시가 돼가지고 급하게 이제 또 사양을 확인하고 다시 변경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던 그런 사연도 있습니다. 이 타이밍이란 게 진짜 얄궂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새로운 거 런칭해서 프로젝트를 내놓는데 예전 버전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그 갤럭시 S20과 S21에 되게 엄청 큰 변화는 없어가지고 그래도 빠르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구성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냐에 대한 고민도 앞에 엄청 많으셨을 것 같고 말씀해 주는 거 들으니까 근데 이게 물성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제작 공정에서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디지털 제품이면은 우리가 그냥 해보고 이상하면 그때그때 고치고 이게 되는데 공장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 공정 과정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것들도 있나요? 저희 이거를 어떤 게 가장 말하는 게 재밌을까 너무 다양해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으면 저희 이제 스티커가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제품 디자인 일하다 보니까 공장이랑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거에서는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타 클라이언트 분들 제품 해보고 하다 보니 어느 부분을 주의해서 말씀드려야지 그분들이 이해하고 이런 걸 좀 알고 있는 상태여서 저는 정말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 네. 일주일 전이었나요? 이거를 지금으로부터 일주일 전이요, 네. 설마? 네. 이게 2주 전인가? 네. 저희 이제 온다고 한 완성이라고 한 전날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이 제품 이렇게 됐는데 이제 저희는 항상 확인차 보내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거의 보이지 않게 이 진하기가 거의 그냥 하늘이 아니라 거의 물탄 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쪽 측에서는 투명색은 자기가 선택한 색상보다 연하게 나와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가 많이 소통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의 의도를 말씀드렸다고 판단을 했는데도 그런 사고가 생겨서 이게 좀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맞아요. 소통을 하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면 다시 저희가 원하는 의도대로 제작이 되는지 맞아요. 그거를 소통을 한 후 빠르게 피드백을 드리고 일정을 또 밀리면 안 되니까 저희 그걸 빨리빨리 등기로 샘플 보내서 정확히 이 색상이라는 걸 또 보내드리고 전부 다시 다 뽑았어요. 아까 그 제스 스티커 말씀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포스트잇이라든지 이런 자라든지 뭐 종이 폴더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살짝 까다로워 보이잖아요, 제작이. 네. 그래서 좀 신경도 많이 쓰고 되게 대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스티커라고 살짝 얕봤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겠지 하고 이렇게 딱 제작을 맡겼는데 그래서 정말 모든 제품 하나하나 사전에 다 미리 좀 대비를 열심히 정말 해야겠다. 심지어 저희 사진도 보내드린 상황이어서 저희는 당연히 그 정도 색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안심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짠 하고 문제가 생긴 상황이 있었네요, 이게. 그러면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고생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프로덕트를 하는 분들을 위한 도끼형 키트를 만드는 것들을 오프라인 물성이 있는 제품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느꼈지만 왜 굳이 오프라인 물성이 있는 제품으로 만드셨는지 그에 대한 이유나 의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네, 저희는 그 되게 많은 UX, UI 과정 중에 이제 와이어프레임이란 단계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와이어프레임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도구는 펜과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와이어프레임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빠르게 표현해 나가면서 좀 창의적인 발상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느꼈는데 굉장히 많은 디지털 툴들이 발전했잖아요. 지금 뭐 스케치부터 XD, 프로토파이 등등. 근데 이제 머릿속에서 이런 여러저런 많은 레이아웃들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걸 마우스로만 표현한다는 거에서는 되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마우스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 한계를 느낀 게 큰 틀을 되게 러프하고 자유롭게 그려야 되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세부적인 간격, 그리드 이런 거를 자꾸만 확인하게 돼서 원래 나의 의도와 맞지 않는 과정을 하게 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같은 다른 여러 예비 신입 디자이너 분들의 인터뷰를 진행해 봤더니 많은 부분이 그런 과정에서 공감을 해주시고 이 주제는 그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그 전에 했던 뭔가 실무 UX, UI라는 고민을 와이어프레임이라는 도구 세트로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작은 기기인 스마트폰에도 메모도 되고 그림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되게 뭔가 뻗어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종이랑 펜은 또 사라지질 않잖아요. 네. 그게 저는 마치 이북이 나와도 서점이 아직 존재하고 책장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처럼 되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을 해도 다양한 기술이 나와도 종이, 펜, 이 오프라인에 주는 자유로움과 그 손에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이런 또 직감적으로 표현하는 거 이게 좀 대체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는 이렇게 푸는 게 이 단계에선 맞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또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도구가 계속 발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자연스럽게 알게 하고 그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냄으로써 더 중요한 거에 집중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저도 계속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 피그마를 쓰면서 이렇게 아트보드를 딱 두고 있으면 와이어프레임을 잡는데 와이어프레임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간격 같은 것도 보고 있고 물론 이제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편하기 때문에 보는 거지만 맞아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 말고 그 외에 자잘한 지금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종이 위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걸 아예 걷어놓고 실제로 종이 위에서 벌어지는 아이디어의 경합이나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먼저 신경 쓰게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짧게 뭐 40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느껴지는 게 되게 두 분이 진행하면서 엄청 다양한 일들이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종합을 해보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 쓰셨던 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쭙고 싶어요. 네, 아무래도 저희 프로젝트가 그리면서 배우는 프로젝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틀린 정보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고 처음에 아이템 선정부터 작은 디테일한 숫자들까지 이게 정말 타당한 제품인가? 이게 정말 도움이 되나? 그리고 정말 작은 오타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정말 끊임없이 검증하고 인터뷰도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세연 디자이너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아무래도 본 직업이 디자이너다 보니까 컨셉적으로나 형태적 그리고 재료 선택하는 그 과정에 사용자의 의견을 정말 잘 반영을 해야 된다. 이게 조금 중심적이었어요. 혹은 사용성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더 없는지 정말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사용자랑 계속 소통하면서 얘를 발전해 나갔습니다. 이 디자이너가 디자이너들을 위한 디자인 제품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들으면서도. 맞아요. 그러면 이게 프로덕트를 이제 보통 그 텀블벅에서는 이제 참여한 사람들을 후원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프로덕트를 받은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기를 바라는지도 좀 만드신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네, 저희의 이제 제작 과정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이제 샘플과 동일하게 제작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은 바램은 실제로 받아보시고 정말 사진이랑 똑같다. 이런 생각만 드셔도 좋겠는 게 그런 작은 바램이고 좀 더 큰 바램이자 목표는 저희의 의도와 같이 이런 와이어프레임 스케치가 한층 더 즐거워지고 좀 의무적으로 이것도 손으로 그려봐야 돼? 하는 게 아닌 되게 즐겁고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실무 UX, UI 지식을 남들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경험을 느껴보시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를 믿고 후원해 주신 거니까 저희도 그 부응에 맞춰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후원하신 게 후회가 없고 저희가 의도한 대로 UX, UI가 보다 접하기 편하면서 배우는 게 즐거운 느낌이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린 거는 이제 두 분이 만든 프로덕트로 인해서 이제 그 받으시는 분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면 좋겠냐를 여쭤봤잖아요. 그럼 반대로 두 분에게는 지금 요번에 같이 하신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각각 한 분씩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이게 되게 모든 프로젝트에 정말 열의를 쏟다 보면은 이제 프로젝트가 자식 같다고 느껴지는데 저한테 있어서는 첫 펀딩이고 이제 노트북 폴더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닌 처음으로 직접 공장에 맡겨보면서 직접 나의 제품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까지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뭔가 세상에 처음 내놓은 첫째 자식 같은 프로젝트 같다 이런 느낌이 그런 의미가 들었습니다. 네, 저한테 이 프로젝트는 뭔가 금전적으로 돈을 벌고자 했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말 단순히 열정을 가지고 했던 프로젝트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되게 되돌아보면 일기장 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예전에 썼던 일기장을 보다 보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이에 또 동기부여를 받아서 다시 나아가잖아요.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 열정,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저의 노력,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저에게 다시 살아 숨쉬고 이런 느낌을 다시 되돌아주는 그런 프로젝트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녹음을 시작한 이후에 그 프로덕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고 싶어요. 두 분 각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두 분의 그룹인 라이트하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일단 라이트하우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본업이 제품 디자이너다 보니까 계속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면서 드는 생각이 저에게 의사결정권자가 아니어서 클라이언트 분 의사에 맞추다 보니까 저의 표현의 한계를 뭔가 닿게 되고 벽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디자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뭔가 제가 직접 기획하고 소비자랑 사용자랑 소통하면서 직접 제품을 만들어서 전달해드리고 싶다. 이 생각이 좀 많이 강했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IoT 제품이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 연동 모바일 어플 UX UI 를 접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UX UI 관련 제품에 되게 관심도 많았고 아무래도 UX UI 디자인 전공자인 언니한테 함께 만들어가는 거 어때?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네, 저도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직접 어떤 사용자에게 배포되는 제품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듣고 거절할 이유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 라이트하우스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만남 비하인드를 갖고 있는데요. 이제 삼성이 주관했던 디자인 활동 2차 시험 때 한 팀으로 과제를 수행하다가 각자 문제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날따라 좀 유독.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다가 좀 서로의 다른 시각을 듣는 게 재밌어서 그 뒤로 정말 1, 2년 꾸준히 만남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듣고 좀 다들 신기하다고 어떻게 그러냐고 하는데 그렇게 꾸준히 연락하다가 이렇게 프로젝트까지 함께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게 시험 때 삼성 그때 아마 디자인 멤버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디자인 멤버십 시험을 보시다가 서로 뭐 같은 조로 만났는데 네. 그 이후에도 인연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이거 보통 그런 식으로 인연이 유지되지 않는데 네. 저도 들으면서 되게 신기한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면 두 분께서 원래 알던 사이가 아니셨고 이제 시험 때 만났다가 이야기를 계속 인연을 유지하면서 라이트하우스를 시작하시게 되신 건데 이게 잘 알던 사이끼리 협업을 해도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두 분께서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그 실제로 일을 해보니 케미가 어땠는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 뭐 피드백은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작년 8월쯤에 제가 제안을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거의 10개월 정도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코로나가 심해서 9시면 문을 닫고 이래가지고 만나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개월 정도 거의 못 만나고 비대면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래도 그 비대면 속에서 가능했던 이유가 디자이너란 분야 내에서도 서로 강점이 다르고 역량이 달라서 역할 및 책임 분담을 뚜렷하게 나눌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각자 담당했던 그 분야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해오고 먼저 그리고 저희가 줌이나 혹은 통화 이런 걸로 서로의 생각을 말을 하면서 이 얘기가 한 사람이랑 동의가 되지 않으면 더 좋은 제안을 하거나 더 좋은 방식으로 나아가서 동의를 할 때까지 더 발전시켜서 나아가다 보니까 프로젝트 성장률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 덕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뭔가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민지님께서 제품 디자인을 하셨고 네. 세연님께서 UX UI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하는 분야도 좀 다르고 강점이 다르다 보니까 오히려 되게 좋은 방식으로 발전이 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껴지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제가 알기로 두 분 각자 계획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두 분의 그룹인 라이트하우스 자체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두 분께서는 앞으로 어떤 플래닝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라이트하우스를 각자 이제 의견을 들어봤을 때는 더 나아갈 가능성도 있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서로 상황이 딱 맞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iOS 버전 뭐 개선해 나갈 것들 막 계속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프로데스성으로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의견을 맞췄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후에 좀 더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예정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트하우스와 별개로 스타트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제작 중인데 좀 지금의 툴키트 프로젝트를 경험 삼아서 사용자들의 뭔가 마음 한구석에 있는 불편한 가려움을 좀 시원하게 긁어줄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는 목표로 좀 열심히 달려나가는 중입니다. 이게 또 프로젝트 그룹으로 만들어서 또 각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또 나아가시다가 다시 또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접점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이제 다른 분들과 함께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이드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께 조언을 한다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 조언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먼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관계부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두 명의 포지션이 같다면은 사실 뭔가 협업의 의미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서로 다른 역량이 만났을 때 더욱 큰 시너지가 발휘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만약 협업 멤버가 정해졌다면은 정말 중요한 거는 목표와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좀 진득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명도 많은 인원은 아닌데 둘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도 의사결정이 서로 다르게 주장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 이제 목표가 같아야지 의사결정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정말 프로젝트 진행 전에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이거를 왜 하고 이거를 그래서 왜 해서 자기는 어떤 부분을 좀 더 하고 싶고 이거를 진득하게 시작하기 전에 많이 얘기하다 보면은 서로 이해도가 높고 어느 정도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할 거다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서로 불만 없이 조용하게 그냥 바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왜 안 했어? 이거 누구 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해야 돼?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말을 안 하다 보면.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 계속 공유하고 그 전부터 이런 아이디어 어때? 이렇게 피드백을 줬던 사람이다 보니까 초반에도 이런 프로젝트 상황도 다 미리미리 알고 있었고 자기 상황이 어떻고 나의 상황은 어떤지 다 공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이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내가 맡아야겠다. 이거를 스스로도 정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현 디자이너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둘의 협업은 되게 리스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둘, 셋 이렇게 작게 협업하는 게 리스크가 진짜 높은 게 서로가 한 명이 나 안 해 이러면은 말 그대로 끝나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표랑 방향성을 확실하게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공감한 상태에서 자신이 뭘 할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잡히면 좀 더 확실히 편안하게 물론 이제 프로젝트 자체의 충돌이나 우리가 뭔가 만들 때 생길 수 있는 충돌은 당연히 발생하지만 함께 갈 수 있는 그 근본이 되는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이제 오늘 에피소드를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먼저 두 분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잘 들려주신 거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두 분을 처음에 모실 때 과연 누가 이 디자이너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심지어 물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서 연락을 드리고 그리고 모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를 너무 잘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오늘 녹음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네, 좀 녹음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하면서 그간 시간들이 이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모든 한 프로젝트를 정말 세상에 내놓기까지 완성하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정말 중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 마련인데 이렇게 그거를 완성시켜서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이 제품에 대해서 비하인드 이야기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정말 그 고생 끝에 나오는 열매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다 해도 뭔가 이렇게 하나를 정말 끝을 낸 경험이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진짜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프로젝트 그룹이 형성이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계속 사용자 또 소비자 의견을 들었던 그 과정이 즐거웠는데 이런 마무리까지 즐겁게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두 분 모셔서 이야기 들을 수 있어가지고 저에게도 오랜만에 팟캐스트 녹음이었거든요, 오늘이. 네,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시간이었고 두 분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전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제가 배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을 사실 보내드리고 저희가 아우트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도 오랜만에 녹음이었는데 녹음을 하다 보면 느끼는 게 더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너무 이렇게 텀이 있는 상태로 들려드리게 되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 점에 대한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고 싶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 스펙트럼이랑 디자인 테이블을 다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잘 마련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 에피소드에 대한 안내를 먼저 드리고 저희가 오늘 마감을 할게요. 다음 편 에피소드는 시리즈로 3편 정도를 녹음을 할 예정이고요.
제가 이번에 디자인 헤드로 다른 회사에 조인하면서 저에게도 되게 강하게 들었던 고민이 어떻게 하면 좋은 디자인 팀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좋은 디자인 조직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서 저 외에 이제 이미 잘 훌륭하게 도전을 하고 계신 시니어 리드들 아니면 디자인 디렉터분들과 함께 시리즈로 여러 에피소드들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6월에 제가 그거에 대한 녹음을 진행을 할 거고 6월에 그 시리즈물이 함께 릴리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 함께 녹음을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날씨 되게 더워지고 있는데 부디 건강관리 조심하시면서 다음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